네, 안녕하세요. 미국 복덕방 이야기의 한상철입니다. 네, 엊그저께 제 그 유튜브에 그 어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남기셔서 이 부분을 유튜브로 남기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컨트랙터를 고르는 법입니다. 지금 이제 봄 마켓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뭐 집 업데이트도 하시고 싶어 하시고 뭐 집 하시려고 집 공사도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싸고 좋은 컨트랙터를 고르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일단 싸고 좋은 컨트랙터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리얼 에스테이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게 맨 처음에는 그 하우스 플리핑을 하다가 제가 원래는 회사에서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플리핑 같은 거를 인베스트먼트를 하다가 제가 이 리얼 에스테이트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거든요. 부동산으로. 근데 이제 제가 플리핑을 하면서 이런저런 컨트랙터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프로젝트 수에 거의 비슷할 만큼 많은 컨트랙터를 만나봤는데 제가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하나예요. 이건 진짜 등가 교환이구나. 그래서 비싸면은 일을 제대로 끝내고 빨리 끝내고 약속대로 끝내고 싸면은 쌀수록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아진 다음에 계약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도망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일을 안 해놔서 나중에 걔들이 한 공사가 그 사람들이 한 공사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등가 교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경 안 쓰고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똑바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덤택 뭐 이런 데서 찾으셔서 그 가격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화장실 하나 고치는 것도 뭐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비싼 사람들을 꼭 쓸 수만은 없잖아요. 저희가 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발품을 팔고 내가 신경을 많이 쓸 테니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싼 사람들이랑 계약을 잘 해서 일을 잘 끝낼 수 있냐,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플리핑 할 때 봤던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 The Book on Flipping Houses. 그래서 이 제이 스캇이라는 사람이 이 인베스트먼트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비거 파켓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리얼 에스테이트 이 인더스트리에 이제 플리핑을 하면서 들어오게 돼서 자기 노하우를 이 책에 적은 거예요. 이렇게 쫙 그리고 제가 공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예전에 플리핑 할 때. 지금은 이 커버도 바뀌었어요. 요즘 버전은.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뭐 가격을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컨트랙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집 같은 거 고치시거나 그러실 분들은 저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싸고 좋은 컨트랙터를 고용을 해서 내가 좀 신경 좀 쓰더라도 남들보단 스트레스를 그나마 조금 덜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요 정도는 하셔라 하는 거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등가 교환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싸다면 이 컨트랙터가 그러면은 내가 다른 컨트랙터랑 비교해서 이 사람이 훨씬 싸니까 내가 그만큼 몸품 팔겠구나. 근데 그게 인건비로 따지면 지금 시청자분들의 인건비로 따지면 시청자분들의 인건비 한 3배, 4배 될 거예요. 그 노력 자체가. 하여간 그렇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꼭 여러 명의 컨트랙터를 만나봐야 됩니다. 최소한 3명. 그러면 똑같은 잡도 얘는 이렇게 할 거네, 얘는 이렇게 할 거네, 이 접근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공사 좀 해보신 분들한테 문의도 해보시고 이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컨트랙터랑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최대한
아주 최대한 자세히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뭐 벽을 다 페인트 칠을 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어떤 컨트랙터는 페인트 인 화이트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페인트 2콧, 뭐 프라이머 1콧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셰리 윌리엄스 페인트랑 저기 홈디포에서 파는 베어 브랜드 페인트랑 가격 차이도 이만큼 나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브랜드에 무슨 컬러 어떤 프라이머로 뭐 몇 콧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페인트로 어떤 브랜드에 몇 번 페인트로 2콧 아니면 3콧을 한다, 뭐 몰딩은 어떻게 뭐 매스킹을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정말 이 보셨을 때 이거 말도 안 되게 구체적인데 할 만큼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가 않으면 나중에 뭐 페인트 화이트 하면 그냥 페인트 화이트 한다, 뭐 나는 페인트 화이트 했잖아 하고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약대로 이행을 했으니까 이 잡 퀄리티가 정말 형편없어도 시청자분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라. 정말 최대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꼭 인슈런스와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랙터랑 해야 됩니다. 이 뭐 싼 분들 뭐 보면은 이제 뭐 라이센스도 없고 뭐 마루 한 두 번 깔아본 다음에 나 컨트랙터야 뭐 그러면서 하시는 분 계시고, 내가 뭐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그러고 하시는 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일을 했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 라이센스나 인슈런스가 없는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어져요 그거는. 네. 그리고 보고 어떻게 든 불법으로 하신 거니까 법적 절차를 똑바로 밟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 없는 사람은 공사하는 건 불법이니까 일단. 그래서 무조건 라이센스랑 인슈런스가 있는 분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뭐 라이센스랑 인슈런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라이센스랑 인슈런스가 있는 분이랑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퍼밋은 정말 옵셔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안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제 의견은 가능하면 받으십시오. 뭐 컨트랙터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퍼밋 받는데 몇 달씩 걸려요. 절대 몇 달씩 안 걸립니다. 절대 몇 달씩 안 걸리고, 보통 퍼밋을 받길 꺼려 하시는 분들일수록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라이센스 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라이센스 어디서 빌려 오신 분,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 중에서 퍼밋 안 받아도 돼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퍼밋이 필요한 작업은 가능하면 퍼밋 받으십시오. 진짜 라이센스가 있고 뭐 인슈런스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분들은 그 퍼밋 받는 걸 별로 두려워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하여간 그건 옵셔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하신 분들하고 하시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오래 두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4주면 끝나요 그러면 한 7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저희가 후려쳐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잡부터 가서 끝내고 다시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싸게 한 경우에는 막 맨날 저녁에 와요 이분들이. 그리고 저녁에만 일을 해요. 일 퀄리티도 똑바로 될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값이 싸면 쌀수록 나보다 더 돈을 시간당 아월리 페이를 더 많이 해주는 사람 잡을 먼저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길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 페널티 우리 그러면 4주 안에 못 끝내면 하루당 얼마야 그런 페널티 절대 주지 마세요. 페널티 주면 줄수록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페널티 어떻게 됐든 페널티 받는 것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불가능하고, 페널티 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일의 퀄리티나 일하는 애들 기분이나 이런 걸 더 상하게 해서 이 일의 퀄리티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로 끝내고는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포상을 주세요. 어차피 얘들 작업 늦어지는 건데, 작업 늦어지고 나면 고객님 드는 돈이 1000불, 2000불 이렇게 더 들게 돼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 싼 분들이랑 하면 절대로 계약한 가격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은 그 페널티를 뭐 내라 어쩌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네 4주라 그랬지? 그럼 6주 안에 끝내면 내가 보너스로 3,000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기분 좋게 계약 한도 내서 웃돈을 받는다는 거를 알고서 그 데드라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얘들을 더 흥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 대신에 보너스를 주셔라. 이거가 제 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등가 교환이에요. 그래서 가격 싼 그 컨트랙터 분들하고 집을 고치신 집 치고 부부 싸움 안 하고 와이프분이 안 우신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하여간 컨트랙터 고르실 때 가능하면은 제가 드린 이 어드바이스대로 고르시고, 아니면은 가능하면 정말 그냥 그 레퓨테이션이 좋고 이름이 나 있는, 라이센스 있고 인슈런스가 잘 돼 있는 그런 컨트랙터랑 계약하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비디오는 싸고 좋은 컨트랙터를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싼 컨트랙터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